6.21 지방선거에 도전장을 낸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인물 경쟁력을 검증하는 대담 시간, 진행을 맡은 김상기입니다. 오늘은 충남 도지사직에 도전장을 낸 국민의힘 박찬우 예비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후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도와줄 TJB 이은지 아나운서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반갑습니다. 함께하게 됐는데요. 제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유권자분들의 또 한 소중한 한 표 행사를 위해서 제가 오늘 편안하게 또 질문하고 솔직 담백하게 대답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먼저 그 충남 도지사에 도전하게 된 박찬우 우리 예비 후보님 출마의 변을 안 들어볼 수 없는데 한 말씀 네, 짧게 좀 충남 도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충남은 저의 이제 고향입니다. 공직에 있으면서 언젠가는 고향을 위해서 한번 일을 해보고 싶은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저한테 그런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일단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충남을 대한민국의 이제 중심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 속의 충청남도를 우리가 주장을 하는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토의 중심에 있긴 하지만 우리 충남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었던 적이 과연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중심으로 제대로 된 비전과 전략을 만들어서 저희 고향 충청남도를 정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그리고 세계 속의 충청남도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발전 비전과 전략을 치밀하게 만들고 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어떤 동의, 공감대도 만들고 그리고 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사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실질적인 그런 변화를 한번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많은 유권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박찬우 예비 후보님에 대한 모든 것들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명 박찬우, 생년월일 1959년 4월생, 만 63세시고요. 주소는 충남 천안시 동남구, 직업 정당인, 학력 성균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인디아나대 대학원, 성균관대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은요, 와, 어마어마합니다. 24회 행정고시 합격, 논산시 부시장, 행자부 기획예산 담당관, 기획조정실장, 국가기록원장, 대전시 행정부시장, 안전행정부 1차관, 20대 국회의원, 새누리당 충남도당 위원장, 자유한국당 원내부 대표, 선거 이력도 소개해드릴게요. 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소속 45.46%로 당선하셨고요. 전과 기록 한 건, 도지사 출마 선언 3월 23일. 제가 이렇게 쭈루룩 예비 후보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제가 눈여겨보는 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행정 전문가의 길을 걸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제 듣다가 좀 놀라시는 부분이 한 군데 있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뭐 평생 공직에 있으면서 징계 한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늘 이제 어떤 원칙 또 법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이제 평생 살았는데 정치를 하면서 이 선거운동과 관련해서 그 사전 선거운동으로 이제 300만 원 벌금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이제 행위라기보다는 제3자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말리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결과적으로 사전 선거운동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고요. 또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서 뭐 돈을 쓰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그냥 저 인사를 하는 행위를 그 지지를 호소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았는데 억울한 마음에 제가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가 당시 적용한 법률이 우연이다라고 결정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변호사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 됩니다. 이제 재심을 청구해서 다시 이제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선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헌재 결정 때문에 뭐 부분적이라도 제가 국회의원직을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명예가 회복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네. 많은 유권자들은 네. 사실은 그 당선 무효형을 받은 것만 지금 많이 기억을 하고 맞아요. 있잖아요. 네, 네, 그러시겠죠. 그래서 예, 예. 그동안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특히 네. 법원에서 그 좀 위헌 판단을 좀 해달라, 헌법재판소에 좀 제기해달라는 요청도 좀 해보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들도 좀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혼자 네, 또 네.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마음고생이 예, 많으셨죠? 맞습니다. 그러겠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네. 이제 해당 법률이 우연 소지가 있다. 그래서 그걸 우연 제청, 우연 심판 제청을 이제 법원에 요청을 했던 거죠. 네. 그럼 법원이 이제 헌재 이제 우연 심판 제청을 해야 되는데 법원이 이제 그 부분을 거부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재판이 끝나고 나서 제가 뭐 이렇게 돈을 쓴 것도 아니고 어디 허위사실 유포한 것도 아닌데 이제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이제 하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상식적으로는 참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법 해석을 더 그렇게 하니까 네, 이제 네.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죠. 예, 하여튼 결과적으로는 예, 예. 뭐 이제 우리 네, 후보님한테 네. 그 어떤 그 정확한 사실들을 법원에서 확인해준 그런 결과가 된 거네요. 뭐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좀 이제 법적인 검토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헌재가 제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해당되는 법 조항에 대한 그 우연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저 많은 분들이 저 구제를 받고 또 앞으로 이제 같은 혐의로 뭐 저 같은 일을 당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해봅니다. 네, 도민분들의 네, 네, 선택이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후보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알아봤고요. 이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공약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네. 이 대표 공약 집중 탐구 나는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이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표로 준비를 해봤는데 일단 네, 후보자 5대 공약 집중 탐구 첫 번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성장 동력 창출 및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네, 네. 저는 이제 사실 그 우리 충청권이 충청권의 전체 이제 경제적인 그 역량이 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국가적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을 이제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오히려 수도권 집중 현상을 또 초래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정책이 어떤 면에서 이제 상충되는 그런 면도 있는데, 네. 하여튼 저의 목표는 이 충청남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충청권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뭐 경제적인 어떤 그 전 총량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힘을 모아야 예, 된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메가시티 구상은 충남, 충북, 대전 이런 충청권이 우선 연대와 협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네. 예, 어떤 이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서로 공유하고 협력하고 또 역할을 분담하고 이런 형태로 이제 한다는 측면에서 이제 메가시티 주장을 제가 했던 것이고요. 네, 네. 성장 동력, 신성장 동력 부분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걸맞게 또 그걸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혁신 역량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네, 네. 현재 우리가 갖춰놓은 것은 뭐 아시다시피 뭐 디스플레이, 철강, 화학 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주력 산업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뭔가 굉장히 무겁고 조금 뭐, 어렵고 무겁고. 예, 무겁고 네. 이렇게 뭐 이렇게 빠르게 네. 예, 대응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구조를 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끔 고도화하면서 이 또 다른 어떤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우리 충청권의 전체적인 그 양적인 총량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커져야 이 메가시티 구상도 현실화될 수 있고 또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 충청권이라는 그런 구상도 실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과 이 신성장 동력 창출이라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메가시티를 건설을 네, 하려면 네. 아무래도 이제 서로 다른 광역단체단체들이 맞아요. 서로 네. 협력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 서로 힘겨루기나 아니면은 네. 자기의 네, 것을 내놔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좀 네. 그 상황이. 풀어야 될 네.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서로 선의의 경쟁할 부분은 경쟁을 하고요.
또 각자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 산업 영역과 그 충청북도가 잘하는 영역이 다르잖아요. 또 대전도 뭐 기본적으로 R&D라든지 R&D와 관계된 거를 대전은 하는 거고요. 충청북도는 이제 오송오창을 중심으로 해서 뭐 과학산업과 바이오 이런 쪽을 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은 이미 역할 분담이 돼 있는 것이다. 근데 이 세 개가 서로 이렇게 연계 협력이 되면서 시너지를 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새로운 신산업 분야를 우리가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말씀이 저희들이 이제 여쭤볼 게 많고 네. 시간은 짧아서 짧게 조금 하겠습니다. 아, 그러네요. 근데 한 가지 저 궁금한 게 네. 세종은 빼놓으셨는데 세종도 포함입니다. 혹시 네. 세종은 의도적으로 예리하시네요. 그건 아니고요. 네. 이 세종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다음에, 앞으로 예. 더 나아가기 위해서 네, 더 멀리 알겠습니다. 나아가기 위해서는 서로 손을 잡고 네, 좀 네. 나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고 네, 네. 두 번째 공약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피해 서민 경제 지원 강화. 네. 진짜 많은 분들이 뭐 코로나로 뭐 2년여 넘게 힘들어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제가 코로나 이제 뭐 방역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코로나가 이제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지금 이제 그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또 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 확진자 숫자가 좀 줄어드는 이제 추세거든요. 추세이죠.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이제 마스크조차도 이제 벗는 그 일상화하는 그런 정책들이 이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멀지 않은 시기에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년 동안 네. 이걸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는 거죠. 정말 힘들었죠. 예, 그리고 이 피해가 주로 이 서민 경제에 집중적인 타격을 줬어요. 네. 뭐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어려운 처지에 계신 그런 사회적으로 좀 약자들 이런 네. 분들이 이제 너무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그 공적 영역에서 특단의 어떤 대책을 만들어서 그거를 도와줘야 된다. 회생할 수 있도록요. 근데 지금까지 예, 이제 예. 그 서민경제 지원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왔지만 대부분 직접적인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줄을 이뤘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 동안에도 뭐 거의 뭐 100조가 넘는 그런 예산을 막대한 써서, 돈을 써서 네. 이제 재난지원금도 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현금성 그 복지가 현금성 그 지원금이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그 회생에 얼마만큼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이에요. 네. 예, 뭐 조금 도움은 됐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그리고 근본적인 어떤 회생 대책이 이제는 있어야 된다. 네, 네. 300만 원 줘가지고 그쵸? 회생이 안 그쵸. 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3천만 원을 지원하면은 그래도 좀 회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근데 3천만 원을 국가가 현금을 다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결국은 장기 저리로 회생 자금이나 안정 자금을 주고 또 거기에 대한 이자 같은 거를 공공부문에서 2차 보전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런 중소기업이나 이 소상공인들이 네. 서민 경제가 회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살아날 네, 수 있는 네. 방법을 네, 찾으시겠다는 공부해 얘기 보시겠다. 네, 아,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많은 이 네. 포스트 코로나 대책은 사실은 뭐 그런 서민 경제 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 코로나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를 만약에 그 다시 쓴다면 네.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이후 나누어진다. 그럴 정도로 이 코로나가 네. 엄청난 이 사회 경제 문화적 충격을 줬기 때문에 이 각 부문에 대한 좀 더 진지하고 네, 네. 예, 아주 본격적인 그런 검토가 필요하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우리 각계가 협력해서 네. 뭐 학계도 연구를 해야 될 것이고 네. 공공부문도 그 부분을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저 네, 하실 네. 게 많으셔서 하실 예, 말씀 예, 저희들이 다음 또 네, 네, 네.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근본적인 말을 좀 대책을 좀 줄이겠습니다. 네, 네. 찾아보시겠다고 말씀해 아니요 하실 말씀이 워낙 네, 많으셔서 네, 저희도 빠져서 듣게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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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상 세 번째 공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세 번째 공약. 생산적 복지 구현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 네, 사각지대 네. 해소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그 현실적으로 복지 네. 사각지대가 많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우리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그거보다도 생산적 복지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 복지 재정에 대한 그 부담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지방 재정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 육박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경직성 경비고 그리고 그 돈은 그냥 저 쓰는 돈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어떤 뭐 생산이 이루어진다든지 일자리가 늘어나든지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저 단순한 지원이다 지원. 보니까 그런 이제 네. 지원인데 그런 지원 경비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투자 경비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예.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네. 그래서 개인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재정이 있으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 데 써야 될 돈, 유지하는 데 써야 될 그렇죠. 돈, 그리고 투자를 하거나 저축하는 데 써야 될 돈을 우리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이제 워낙 이 복지 부담이 커지니까 이 복지 사업의 어떤 효율화 그리고 누수 방지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면서 네네. 물론 이제 도와주지 않자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분들에 대한 그 우리 어떤 따뜻한 복지는 계속 확대하고 또 강화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 낭비적 요인을 최대한 걷어내고 그리고 돈을 쓰더라도요 복지 네. 재정을 쓰더라도 조금 미래 그게 생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부분에 우리가 쓰는 다시 것이 돌아올 수 있는. 그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출산 문제를 위해서 이제 쓰는 우리 재정도 네. 복지 재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출산에다 쓰면은 아이를 낳게 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미래 생산 인력이 되고 그게 결국은 국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복지 재정이 너무 커지니까 네. 복지 재정의 어떤 경제성, 효율성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국가 정책적으로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생산적 복지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네. 과거에도 DJ 대통령도 그 말씀을 맞습니다. 하셨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것처럼. 올해 그 어쨌든 그 충남지사 선거에서는 네. 이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또 큰 이슈로 등장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앞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또 구체적이고 또 좀 그 생산적인 네. 방안을 또 계속적으로 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네, 다음 또 기대해 한번 보도록 보시죠.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공약 살펴볼게요. 네 번째 공약은요. 지역 균형 발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해 주실까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는 이제 우리 충청남도를 생각해 보면 그 북부권 천안, 아산, 서산, 당진 이 북부권 공업지대는 상당히 이제 발전하는데 네, 네. 나머지 뭐 내륙 지역이나 서해안 지역은 낙후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그 도내 지역 내 균형 발전 문제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된다. 과거에 이제 심대평 이완구 지사 시절에는 도정 그 방침에 네. 그 균형 발전이 꼭 들어갔었어요. 근데 그 안희정 지금 이제 양승조 이 도정에서는 균형 발전이라는 게 없어요. 아, 도정의 그 속에 제가 음. 없더라고요. 제가 네.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정책적인 그 노력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 리더십 차원의 관심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가가 균형 발전을 이제 추진을 하는데 그게 지역 내 불균형 발전을 초래하는 역기능을 국가 차원의 아젠다로 삼아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을 하면 그 신도시가 생기잖아요. 네, 네. 그 신도시가 생기면 생기면? 원도심은 공동화 되죠. 이런 문제를 네, 네. 예, 제가 이제 국회 있을 때도 그 도시 재생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처음에 천안과 관련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은 전국적으로 한 40, 50개 되는 도시가 동일한 중병을 앓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우리가 정책적으로 네. 다뤄야 된다. 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작게는 도시의 문제, 크게는 충남도의 문제, 그렇죠. 예, 그래서- 더 크게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나라의 그렇습니다. 문제죠. 예, 네. 그걸 예. 도백으로서 네. 그 부분부터 해결해 나가야 국가 균형 발전하자고 하면서 한편으로 또 수도 규제 완화를 또- 하잖아요. 이 두 개 정책은 충돌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예, 네. 앞으로 좀 저런 문제는 네.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공약도 살펴볼게요. 쾌적하고 품격 있는 문화 환경 조성입니다. 다섯 네, 번째 네. 공약이 네. 어떠한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빵만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빵만 그렇죠. 먹고 살 수 없는데 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어떤 문화, 예술, 체육, 건강, 네. 의료 모든 거에 대한 그 욕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만들어주는 거가 이제 행정이 해야 될 일인데
또 이제 균형 발전하고 이제 관계가 그렇죠. 되지만 그렇죠.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교했을 때도 격차가 있고 네. 또 이 비수도권 도시 우리 충청남도 내에서도 그렇고요. 도시 내에서도 그렇습니다. 네. 읍면동과 도심 지역 다르고요. 또 북부 지역과 나머지 지역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 어떤 이제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뭐 교육, 뭐 의료 굉장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좀 균형 있게 네. 갖춰주고 또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더 요즘은 이제 ICT가 워낙 발달했으니까 어떤 그 스마트 기술을 좀 이용해서 네.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모든 도민들의 어떤 그 문화 접근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문화권 이거를 이제 보장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균형 있는 인프라 구성에도 네, 힘써 네. 주시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하겠고요. 이 5대 공약도 저희가 네, 잘 네.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5대 공약을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은요, 이 바로 후보자님의 공약을 또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OX로 알아보는 후보자의 가치관. 나는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본다 이 시간인데요.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이제 네. 여기 저희 앞에 판이 나와 있습니다. OX로 명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균형 발전과 지방분권 정책에 있어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가 잘했다고 평가한다. 하나, 둘, 셋 하면 드시는 겁니다. 네. 하나, 둘, 셋. 아니, 너무 네. 뻔한 질문. 이렇게 그죠, 해야 될것 그죠. 같아요. 약간 너무 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린 거 아닌가요 네, 혹시? 네. 아니, 근데 그냥 제 주셔가지고 생각에는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X로 하기도 뭐하고 O로 하기도 O로 좀 하기도. 뭐했어요. 아유 사실은 이제 저희들은 세 번인데, 여기서는 네, 네. 저희들은 5든 X든 네, 둘 네.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네, 돼요. 네. 가운데 없습니다, 네. 후보자님. 이제 균형 발전 면에서 이제 네. 좀 공공기관 이전이라든지 노력한 건 사실인데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보면은 혁신도시 지정은 됐지만 공공기관이 안 왔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평가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분권과 관련해서는 뭐 분권이라는 게 뭐 조직, 인사, 재정 이런 권한을 이제 지역에 얼마나 내려주냐는 건데 일부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다소 개선된 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목표치에는 많이 미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이 분권에도 큰 어떤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냉정하게 참 평가를 네. 잘 냉정하게 해주셨습니다. 평가를 해주셨고요. 네. 아, 이렇게 들으니까 좀 더 명확하게 후보자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은 유치 지역 간 갈등과 노조의 반발이 있어도 계속 진행돼야 된다. 자, 하나, 둘, 셋. 오, 네, 오, 오라고. 예, 예. 진행돼야 된다고 말씀해 생각하시는 네, 거죠? 네, 네, 해야 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네, 어떤 이유에서? 저는 공공기관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획일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노무현 정부부터 지금까지 벌써 20년 진행을 해온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과를 내야 된다. 이거를 뭐 되돌리거나 하면은 더 큰 네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혁신도시에 당장 공공기관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 여러 가지 혁신도시나 이런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간의 갈등의 문제도 좀 불거지고 또 내려오는 기관들의 내부 구성원들의 좀 이제 그렇죠. 그 불만 네. 이런 네, 부분들이 네. 있는데 그건 네. 좀 어떻게 해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 동안에도 이제 행정에서 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통해서 그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뭐 이 경우에도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좀 이렇게 줄여가면서 가는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구성원들에게도 네. 조금 네, 그 네. 불만스러운 부분들을 네. 해결할 수 있는 뭐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든지 뭐 인센티브도 주고 또 불편을 또 해소할 해소하는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방안을 주고. 대책도 있어야 되고. 네. 네, 네. 여러 가지 해결 방안 통해서 네, 매듭을 꼭 네. 지어야 한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신 네. 것 같고요.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의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확대해야 한다. 자, 하나, 둘, 셋. 네, 오라고 대답을 찬성입니다. 해주셨습니다. 예, 예. 네, 조금 당연하다 네, 네. 얘기를 하실 네,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이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해요. 인재가 정말 중요하죠. 네. 그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제 이전시킨다든지 뭐 어떤 기업이 온다든지 근데 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외부의 인재를 채용하고 그렇죠. 지역 인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지역 인재를 언제 키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역 인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다만 그 기업과 대학 간의 어떤 이제 인재 미스매치 문제를 좀 예. 해결을 해줘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해요. 예, 그 필요한 사람을 우리가 양성을 그렇죠. 해서 공급을 아무나, 하면 네. 왜 안 쓰겠습니까? 네, 그럼요. 예, 예, 그런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도 지역 인재를 적극 채용을 하도록 예, 그렇게 권고하고 예, 또 필요한 어떤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네, 매칭을 네. 위해서 네, 노력을 그렇죠. 하시겠다고 예. 말씀해 대책까지 주셨습니다. 쌍방이 아니면- 네. 쌍방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네 번째 질문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소멸을 막겠다고 규제와 예산을 지나치게 늘리는 것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글쎄요, 네, 그 하늘 한 번만. 네, 하나, 둘, 셋.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음. 이것도 뭐 OX로 대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음. 이 지방 소멸 문제는 네. 정말 심각하죠.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데 그거를 이제 막으려면 결국은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는 거 외에는 저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 지역에 소시를 깔고 그 지역의 어떤 그 인구 유입이나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어떤 기업, 네, 또는 뭐 대학, 뭐 병원 네. 여러 시설이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인구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균형 발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그 인구 소멸, 지방 소멸 문제도 인구 감소 이런 문제도 결국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예, 다뤄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지역이 발전하면 자연스럽게 인구 인구도 감소하는 느는, 속도도 네, 예, 좀 줄여가 나갈 수 있고요. 줄어들고. 네, 앞으로 어쨌든 이제 도지사에 혹시 이제 나가시게 되면 네, 결국은 이 지방 소멸 문제가 앞으로 큰 화두가 될 거기 때문에 이거와 네. 관련해서도 네, 후보님의 좀 그 네. 깊이 있고 좀 구체적인 네. 생각들이 이제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보는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도록 네. 할게요.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서 지방은행이 꼭 필요하다. 네, 이 질문에 대해서 OX로 우리, 예. 네, 하나, 둘, 셋. 네, O를 대답해 주셨습니다. IMF 때 우리 이제 충청은행이 그때 이제 구조조정이 돼서 없어졌는데 이제 그걸로 인한 아픔이 이제 굉장히 컸죠. 그리고 이제 역내 이제 어떤 소득이라든지 생산이 이제 밖으로 유출되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지금? 그런 면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 지방은행이 이제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은행이 우리 지역에 와 있죠. 예, 그거는 네. 예, 뭐 이 조그만 나라에서 예, 작은 나라죠. 이제 국토적으로 보면 뭐 오는 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도 우리 지역민들이 만든 은행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또 지역 이게 서로 이제 선순환을 이루면서 협력하면서 이게 활동하는 거를 저희는 기대를 해요. 예, 이제 네. 지방 제가 지사가 되면은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방은행이 설립되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금 큰 은행에 비해서 경쟁력도 예, 약하고 영세하죠. 그다음에 네, 네. 그 너무 그 은행들이 지금도 많은 상황인데 네, 서로 네, 네. 그 불필요한 경쟁을 경쟁. 네, 할 네. 이런 그 부작용도 좀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생각을 네, 갖고 계신지. 물론 그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영세하기 때문에 이제 경쟁이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은행들이 과다 경쟁하는 문제 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지방 은행이기 때문에 또 협력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저는 있을 거라고 네. 보거든요. 네. 네, 네. 앞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예,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예. 예, 또 공감대 만들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네.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잘 네. 만드신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OX를 통해서 조금 더 후보자님 생각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었는데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더 키워드 그 문장으로 후보자님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후보자가 꿈꾸는 지역의 미래, 내가 꿈꾸는 우리 지역은 시간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요. 주제에 맞게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키워드로 말씀해 주시면은 네, 이제 네. 앞에를 못 보셨던 분들이라도 이것만 들으면 정확하게 후보자님의 생각을 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앞으로 이제 한 단어로 얘기하는 거죠. 네, 좀 요약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풀어서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그래서 한 단어나 이제- 한 문장으로 말씀해 주시면 네, 됩니다. 네, 네. 네. 내가 생각하는 지역 경제는 도민의 미래이다. 오. 도민의 미래다. 네. 네.
그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사실은 도민들에게는 가장 그 가슴에 와닿고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네, 지금 네. 사람들이 제일 그 좀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걸 미래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그러면 좀 네. 도지사가 되면 난 특히 이 부분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뭐 근데 성장 동력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성장 동력을 통해서 지역의 어떤 총량을 경제적 총량을 늘리고 그리고 늘어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좀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에 대한 네네. 어떤 기반 시설 투자를 확대를 하면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문이 열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지역 경제는 결국은 그 지역에 사는 도민들의 미래다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네네. 이제 서민들, 지역 주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힘들었죠. 예, 그분들이 지금 뭐 미래를 설계하고 이럴 그럴 여유가 없으실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 이제 사는 것도 이제 네. 어렵고 좀 그런 상황인데 결국은 그분들이 이 서민 경제가 이 골목 경제 구석구석까지 혈맥이 흐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가 대단히 중요하고 네. 그걸 통해서 그분들이 다시 그 미래를 꿈꿀 수 네.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미래라는 단어 하나에도 여러 가지 의미를 네. 담을 수 그러니까요. 있다는 생각이 네, 드네요. 네, 든든한 울타리를 통해서 미래를 네. 꿈꾸실 수 있게 도와주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네. 경제적인 조건이 돼야 문화생활도 그렇죠. 할 수 있고, 할수 있고, 여러 자식들 가지를. 교육도 시킬 수 있고 음, 그런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중앙 부처와의 관계는 뭐라고 정의를 이렇게 명제로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불공평한 관계다. 네. 예.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네. 드리냐면요. 지방 자치를 하려면, 지방 분권을 하려면 네. 저는 자원을 중앙과 지방이 공평하게 나눠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인재를 쓰는 것도 중앙이 인재를 거의 독점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그 이제 인사 제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그렇죠. 좀 이제 공평하게 모두가 이렇게 그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 예, 저는 이제 지방 자치와 분권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조금 더 개선해야 되고 예, 평등한 관계로 대등한 관계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불공평하다라는 명제를 주심으로써 나는 공평하도록 노력하겠다. 노력하겠다. 이 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거예요. 예. 네. 너무 셌나요? 아니 아니요. 와닿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 좀 예. 좋아합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은요. 내가 생각하는 주민자치와 소통과 주민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불가분의 관계죠. 아, 예, 불가분의 관계다. 불가분의 관계다.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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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말씀하시죠. 이 소통 없이는 사실 자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소통을 통해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유된 내용을 또 모든 사람과 알게 개방하고 되고, 나누고, 네. 예. 그 과정 통해서 또 협력도 이끌어낼 수 있고, 네. 짧게 얘기해서 지금까지의 우리 저 충남 도정 현재 도정 말고 과거를 쭉 봤을 때 그 어떻게 주민자치와의 소통은 그동안 잘 못됐다고 생각을 하시는 네, 분이 궁금하네요. 뭐 아닙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이제 많이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자치의 어떤 역량이나 수준이 조금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그 네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거든요. 벽을 허물고 네네. 예, 벽을 허물어야 되죠. 이 중앙과 지방 간의 벽도 허물고 부서 간의 벽도 허물고 관청과 국민 간의 관계도 벽을 허물고 이런 벽을 허물어야 어떤 뭐 가치도 이 공동체의 가치도 서로 공유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서로, 서로. 예, 나누고 협력할 수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면에서 벽을 허물기 위한 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라는 가치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지방 자치하고 관계에 있어서 아직 가야 될 길이 있다. 결국 그 네. 지방 자치라는 게 주민들이 행복하고 잘 사는 곳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결국 그러니까 네, 네. 그런 주민들과 소통을 하시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뭐 그렇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네, 맞습니다. 네. 만약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저는 벽을 허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행정안전부 차관을 할 때
그 박근혜 정부의 정부 혁신 프로그램이 정부 3.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그 주무 차관으로 그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했는데 그 핵심 가치가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벽을 허무는 겁니다. 벽을 네, 허물자. 벽을 허무는 거예요. 지금 이 지역에도 보면은 네, 네. 그 여러 기관들이 한 기관에 모여서 같이 일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용 플러스 센터 그렇죠. 그런 예, 거거든요. 관련 부처 예. 공무원들이 다 들어오는데 그냥 한 장소에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협력을 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내는 건데 그게 몇 개 분야에 국한돼서는 안 되고 좀 더 많은 분야에서 전방위로 확산돼야 네.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소통을 통한 네, 시너지 네. 효과. 네. 네, 네, 네. 기대해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공직사회 경영은 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근데 공직사회 오래 오래 계셨으니까. 계셨으니까. 네. 경영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경영. 예. 이제 보통 이제 행정과 경영이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예. 좀 다른 부분도 있는데 아직 경영 마인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예. 네.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공 부분에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공유제 비극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 이제 모두가 공유하는데 예. 아무도 아끼지 않다 아끼지 보니까 않으면. 예, 공동체 전체로서는 손해를 본다는 건데 네. 이 공공 부분이 좀 그런 게 있어요. 예산을 쓰더라도 내 주머니에 있는 내가 아껴야 되는 돈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내 돈이면 아끼는데. 그렇죠. 예. 그런 예를 들면 그런 건데 네. 그래서 그 어떤 경영적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군사를 덜어내고 조금 더 개선할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공직사회 경영은 개선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 우리 저 박찬호 후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쏙 빠져들어서 네. 시간이 이렇게 어떻게 흐르는지 진짜 모르게 빨라요 시간이. 네, 네.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후보님 좀 어떠셨어요? 예, 저도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 것 같으네요. 네, 저도 가까이에서 이제 후보자님이 네, 이제 네. 공약을 더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의 또 충남도의 미래도 기대가 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후보님께서 선거에 네, 임하는 네. 각오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저희가 좀 각오하면은 또 재미있게 좀 하기 위해서 저희가 미리 삼행시를 부탁드렸습니다. 네, 네. 성함 세 글자로 유권자 분들에게 지지를 이제 호소하실 네, 수 네. 있는 시간인데요. 왜 박찬우인가? 왜 뽑아야 하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삼행시를 준비해 오셨죠? 네, 네, 네. 네,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가 충남 도지사가 되면 찬, 찬란한 충남의 미래를 우, 우리 도민들에게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와. 뭐 강력한 메시지를 저 도민들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네, 미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 키워드가 미래가, 오늘 네. 갑자기 오늘 미래가 오늘 그 대담의 미래, 네. 그 키워드가 되고 있는 네, 분입니다. 제 키워드가 충남의 미래 미래. 전략. 아, 미래, 그래요? 미래가 어딜 가나 들어가네요. 네, 네, 네. 그 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그 미래라는 단어만 각인시켜도 우리 네, 네. 후보님은 큰 그 저 오늘 방송에 오신 그 중요한 목적을 좀 달성하신 걸로 봤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삼행시는 미리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여기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 있는데 순발력을 또 알아보는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지금 방금 생각이 났습니다. 미래를 키워드로 잡으셨기 때문에 이 미래 두 글자로 이행시를 갑작스럽게 좀 죄송하지만 또 이런 게 또 묘미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네. 우리 저 후보님이 이 자세도 굉장히 그 좋은 자세인데 아까는 좀 우리가 이제 준비해 오셨기 때문에 편안하게 하셨거든요. 갑자기 그 긴장하시는 모습이 보이지만 지금 네, 머릿속으로는 네. 계속 생각하고 많은 계실 거예요. 생각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저희들이 같아요. 시간을 좀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은. 네. 네, 그래서 근데 미자는 모르겠는데 레자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레를 네로 하셔도 되고 네라고, 예. 비슷하게 뭐 하시면은 네 저희가 예. 네 어떻게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뭐 할 수는 있겠는데 도민들이 들으시면 저 사람 좋아하실 겁니다. 반말하네 이러실 것 같아요. 아유, 아닙니다. 요거는 아닙니다. 저 이행시이기 때문에 네, 어쩔 네,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예. 네. 저 도민 여러분 저 양해하시고 네, 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띄우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데 레 원래는 제가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와 네, 이게 딱 핵심 네, 메시지인 핵심이네.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하신 네, 말씀 중에서 네 역시 아니 저 제가라고 해야 되는데 네. 아니요, 저 내가, 내가라고 해도 이해하십니다. 이 저 그 도민들한테는 느낌이 왔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예, 네.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이행시를 통해서 순발력과 또 다시 한번 네.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예, 오늘 하여튼 미래에 대한 얘기, 네. 충남의 네. 미래 얘기를 계속 해주셔서 정말 저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 시간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네, 네. 우리 후보님의 생각과 공약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볼 수 있었던 시간으로 꾸며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그 부분 뭐 만족하시죠? 네, 네, 아주 감사하게 예, 생각합니다.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충남 도민 여러분,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박찬우 예비 후보님의 정책 공약과 인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른 선거구, 다른 후보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